저희가 이제 비판 이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판 이론이라는 것 말 자체가 그 두 가지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공산주의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 이론은 지지를 해요. 마르크스의 공산 이론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데 그것이 실현된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실현됐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건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변증법이잖아요. 변증법이라 하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는 계속 변증법이 아니라 그냥 교조화라 그러죠. 고정이 됐고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도 비판을 하고 스탈린식의 그런 고정되고 교리화돼 버린 그런 공산주의도 둘 다 비판을 하는 게 비판 이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물질혁명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하부 구조의 물질혁명은 성공을 했는데 비판 이론가들이 보기에 상부 구조, 그러니까 뭐 문화, 정치, 사상, 뭐 예술,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종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진정한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루카치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카치는 그러니까 다 상부 구조의 공산혁명이에요. 자, 그걸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루카치는 정치와 사상 부분이었죠. 그래서 소수의 그 공산당이 독점하지 말고 모든 대중들이 정치도 사상도 다 함께 공유해서 함께 변증법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상 부분의 공산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터 벤야민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예술이었죠.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똑같이 지금 소수가 문화예술을 다 장악하고 있고 소수의 작품만이 뭐 진정한 가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뭐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술가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들도 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배후에 그 수많은 그 전체를 대표한 전체 뒤에 배후에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에 하나가 대표로 지금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중들의 예술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공산. 그러니까 예술 부분에서도 소수가 집권하고 소수가 가치 있다고 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다 공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람시죠. 그람시는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인데 이제 그 헤게모니죠. 그 사상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권력이죠. 이 지금 헤게모니가 대중들에게 다 가지고 헤게모니를 대중들이 다 갖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공산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사상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중들 안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교육하고 설득을 해서 헤게모니를 소수가 아니라 다수 대중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헤게모니도 다 함께 공산화, 같이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지전이라는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블로흐는 종교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서양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망해야 되는데 열등하고 공산주의보다 열등하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막스 베버와 같은 그런 사회학자들이 기독교하고 자본주의를 잘 조화를 시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사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서는 어떻게 오래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서양은 기독교를 2000년 이상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에 2000년 이상 기독교 서양을 지배해왔던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를 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블로그가 기독교에서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고 요거를 이제 일반 용어로 바꾸면 유토피아죠. 사실은 인간의 오래된 염원인 꿈이 뭐냐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 사실 마르크스가 변증법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름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잘 사는은 아니고요. 그런 공산주의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가자 나갔던 게 사실은 마르크스 공산 이론이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가 유토피아죠.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비판 이론가들을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마르쿠제입니다. 자, 마르쿠제도 대학자이다 보니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다 에포케 치고 정말 마르쿠제가 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마르쿠제는 심리학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쿠제는 이 책에 보면 프랑크푸르트 합파라고 나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 합파는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 부분입니다. 심리학 부분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20세기 심리학의 그 대세는 누구였습니까? 프로이트였죠. 프로이트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리고 그 에로스는 곧 무엇이냐면 성욕입니다. 성욕. 그래서 프로이트는 다 이거 가지고 다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에너지, 핵심은 바로 그 성욕, 성적인 욕구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의 핵심인데 마르쿠제는 바로 요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그 에로스를 이제 성욕이죠. 성욕으로 대변되는 이 에로스가 바로 창조적 능력이고 혁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혁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욕이. 그런데 마르크제가 보기에 이 자본주의는 이 성욕, 에로스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억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리히 프롬 같은 그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브라는 사랑의 기술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성욕을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욕을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성욕을 억제하고 자본주의의 그런 사회에 순응하고 기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르쿠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성욕을 이렇게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억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마르쿠제가 보기에는 혁명을 하려면 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산주의는 어떠냐? 근데 공산주의도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공산주의는 이제 스탈린식의 공산주의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교조주의, 공산주의 역시 이렇게 교조주의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제 고정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이 성욕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혁명의 동력으로 또 창조의 동력으로 활용되지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려면 그냥 혁명하자 이게 아니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로 성적인 욕구가 인간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고 이것이 가장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에너지 중에 에너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르쿠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공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쿠제가 보니까 이 에로스를 억압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가장 이 에로스를 억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냥 한 사람에게만 그 성욕을 에로스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 제도를 아주 지지해주는 배후가 뭡니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아니, 왜 한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아니 왜 한 사람에게만 만족해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도 할 수 있고 저 사람하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진정한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상부 구조에서 이런 제도,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성욕을 마음껏 분출하도록 여기서 성의 에로스겠죠. 성의 공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쿠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마르쿠제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내건 구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 중에 에너지,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에로스인데 에로스가 성욕이죠. 그 에로스를 마음껏 분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결혼제도,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그 에로스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성의 공산화를 이루어야 성욕을 마음껏 에로스를 분출함으로써 진정한 공산화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화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르쿠제의 이 성의 공산화가 이 프랑스 68 혁명에 엄청난 이제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68 혁명의 시작은요, 사실은 대학가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독재적이었대요. 좀 보수적이었는데 특히 남녀 분리, 그런데 이제 남자 기숙사가 따로 있고 여자 기숙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여학생들은 아마 남자 기숙사를 갈 수가 있었던 거 봐요. 근데 남학생들은 여자 기숙사를 방문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을 푸는 거예요. 아니 왜 성차별이냐.
남자는 여자 방문하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 방문하면 되고, 거기 이제 불만이었고요. 또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도하천이 된 거고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거였고요. 근데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또 파리 그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억압을 하고 이제 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품고 있던 불만이 이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다가 대학생 8명이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에 저항한다 하면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점령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노동자, 이제 노동 이제 세력들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8 혁명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게 시멘트 밑에 모래가 있다라는 거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시멘트 밑에 모래가 있다. 이게 이제 상징인데요. 이 시멘트는 뭐냐면요. 인위적, 사람이 만든 기존의 모든 이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돈제도 또 보수가 내거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 모든 것들을 다 상징을 하는 거였고요. 모래는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의 가치인 시멘트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교과과정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다 시멘트라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정말 인간이 정말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3가지 캐치프레이를 내겁니다. 슬로건을 내거는 게 바로 3M이었습니다.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3M이 이제 M으로 시작하는 이제 3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죠. 그 다음에 마르쿠제입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의 슬로건은 3M이었습니다. 그럼 왜 3M이냐? 마르크스는 그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부구조의 혁명을 통해서 상부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어떤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부 구조와 그 다음에 상부 구조의 이제 혁명을 이제 이론을 만든 사람이라면 마오쩌둥은 이 마르크스 이론에서 하부 구조의 혁명을 실제로 이루었다고 본 겁니다. 사유재산의 사부구조에서 사유재산의 공산화를 이루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혁명은 더 먼저 했는데요. 이 교조화된 그냥 고정돼버린 러시아 스탈린보다는 이 당시에 이 마르쿠제나 하버마스가 속해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 그리고 이 68 혁명의 사람들은 스탈린보다는 마오쩌둥을 더 높이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어떤 하부 구조의 물질 혁명을 성공했다라고 그 대표라고 본 거고요. 마르쿠제는 바로 상부 구조. 상부 구조의 바로 어느 부분이냐? 성의 공산화를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3M을 내걸고 이 3M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보면서 68 혁명의 구호였답니다. 구호를 3M을 외치면서 했대요. 그래서 이 68 혁명이 이제 겉으로 포장되기에는 기존의 정치혁명, 무슨 사회혁명, 문화혁명 이제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 결과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성의 공산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그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마르쿠제가 이 정도까지 기대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성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는데 호능.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집단 그, 그, 이 소립자란 책에 파르투즈라고 나옵니다. 네, 그 난교 이렇게 성적인 난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때부터 동성애가 아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을 하느냐? 그리고 왜 성관계도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 제도 안에 묶여서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혼음이고요.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것도 진정한 성의 공산화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그 수음이라고 하죠. 아닌가? 동물과의 그 동물과의 성관계. 이것까지가 다 열려버린 겁니다. 이 68 혁명의 결과로 성의 공산화가. 이게 성공을 했어요. 이게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전 유럽에서 성공을 했고 유럽이 발칵 뒤집혔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것이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이제 엄청난 자본들이 많았잖아요. 이 성의 공산화에 자본이 개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영화나 모든 문화 사업들이 이제 대놓고 성적인 것을 이제 공연하고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노 그런 이제 것들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 시장에 나오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이 일본은 이제 철학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포르노 영화들은 보면 주로 이제 뭐 굉장히 가학적인 굉장히 뭐 사람 이렇게 막 때리면서 하는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진짜 추하고 더럽고 하여튼 그런 온갖 추잡한 그런 변태적인 그런 것들, 그런 포르노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8 혁명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마르쿠제 하고요. 그 다음에 68 혁명까지 마르쿠제의 어떤 성의 공산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철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마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